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에 대해서 공병호TV는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여론조사 제목은 울산 선거공작 여론조사였습니다. 동아일보가 전격적으로 울산 사건 관련자 13인의 공소장을 공개한 이후에 대다수 사람들은 공소장을 부분 혹은 전부를 읽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을 제 자신이 갖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여론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울산 사건 공소장 공개 이후 여론조사입니다. 실시기간은 2020년도 2월 12일 오전 5시부터 24시간 동안 실시됐습니다. 여론조사 참가자는 총 6만 7천 명입니다. 대상은 공병호TV 커뮤니티입니다. 의견까지 제시하신 분은 1286명입니다. 다음 질문은 여론조사 질문지입니다. 울산 사건 공소장 공개 이후 여론조사. 여러분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된 13인의 공소장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범,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도 환영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오전 5시 시작, 이런 질문지를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다. 9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라고 동의하신 분이 거의 100% 가까운 98%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한 일이다. 2%입니다. 2%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결과 해석입니다. 여론조사에 응한 6만 7천 명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인 98%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이 터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을 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2%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중들의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증거와 진술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대중들이 이 같은 인식을 미루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98%가 문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들의 이 같은 인식 때문에 검찰 수사를 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에는 정교모,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 모임 6천 명 이상의 전직 현직 교수님이 참가했던 그런 정교모의 시국선언과 마찬가지로 탄핵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개인 의견 보고입니다. 총 1286명이 의견을 남겼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최귀연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변의 주범입니다. 피고인 13명 가운데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위해 희생할 자가 있는가요? 주범 논쟁은 말장난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울산시장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리줄리님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국민도 있겠나? 여기서 이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의 주범이라는 점을 모르는 국민도 있겠나? 세 번째입니다. 메리 줄리 로즈님입니다. 알아서 하는 걸로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청와대의 8개 부서가 총참여한 일사불란한 그런 정치 공작은 바로 대통령이 주인공이 될 때만이
대통령이 울산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주인공이 될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메리 줄리 로우즈님입니다. 네 번째는 김효남님입니다. 정치인이 특수하게 거짓말을 잘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번 정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청와대가 악의 소굴입니다. 김효남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김개똥님입니다. 자칭 6.29 민주화 세력이라 자처하던 사람들을 정말 알고 보니까 반민주적 파쇼 세력이었습니다. 선거 조작까지도 단행할 수 있으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장짱님입니다.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30년 지기가 친구가 당선되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지진이 난 겁니다. 장짱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리유상님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힘 있는 자들의 선거 개입은 중범죄입니다.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김혜님입니다. 수직 위계 사회에서 암묵 암시의 지시 명령에 의한 정치적 공작입니다. 이런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 없이는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머리이고 몸통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다리와 팔로서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하였을 것입니다. 김혜님의 의견입니다. 여덟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어설픈 듯 서민스런 웃음 뒤에 악마의 관계가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평소 조심해야 할 이런 사람이 블루하우스를 꿰찼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생중계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신을 못 차리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들었을 때 저들은 용처럼 날아다닐 것입니다. 영원한 자신들의 제국을 더 단단하기 위해서 더욱더 온갖 술수를 다 쓸 것이 뻔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문바들아, 그들은 당신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그들의 권력을 키워주는 하수인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박병수님입니다. 붕어, 가재, 개구리도 알 수 있도록 잘 작성된 공소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축에도 못 끼는 물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동방수님입니다.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을 머슴이 하던가요?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